MBTI에서 쿠팡은 T의 성격을 가진 것 같아. 그냥 매출 잘 내게 해줄게. 자, 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쿠팡은 많은 셀러들이 애증의 마켓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쿠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자.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쿠팡이 4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현재 지금 국내 마켓, 대한민국 내 마켓 중에 가장 매출액이 큰 마켓으로 나오더라고. 뭐 1위 쿠팡, 2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3위 지옥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쿠팡은 망할 거다,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그런데 그런 쿠팡이 어떻게 해서 지금 국내 오픈마켓에서 1위가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좀 쿠팡에 들어갈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 너 쿠팡이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는 줄 아니? 아니. 그치. 요즘 사람들은 쿠팡을 그냥 오픈마켓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쿠팡이 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소셜 커머스였어. 소셜 커머스가 뭔지 알아? 아니요. 오늘 단단평이다. 이게 소셜 커머스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동구매 같은 느낌으로 어떠한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이 정해진 시간 내에 몇 개 이상 팔리면 그 딜이 성공을 해가지고 물건을 보내주는 마켓이었어.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게 그루폰이었었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사실 소셜 커머스로 각광을 받았던 건 티켓몬스터, 티몬이라고 불리지만 원래는 티켓몬스터라는 사이트가 원래 처음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 티켓몬스터잖아.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라 어떠한 티켓을 파는 데였어. 그러니까 숙박권이나 이용권 같은 게 좀 많았고, 오프라인 가게에서 어떠한 제품을 높은 세일률을 적용해줘서 그 티켓을 받아서 오프라인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것이 많았고, 티켓몬스터가 인기를 많이 얻고 나서 그 다음 나왔던 게 We Make Price, MF도 나왔고, 쿠팡도 그때 한참 나왔지. 지금 얘기하지만 소셜 커머스에서 사실 먼저 각광을 받았던 건 쿠팡이 아니었어. 티켓몬스터였고, 티몬의 성공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왔었나 봐. 원래 소셜 커머스의 시조였던 미국의 그루폰이라는 회사가 티켓몬스터를 인수를 해갔어. 그 그루폰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써가면서 소셜 커머스의 매출은 커가는데 이익이 안 나는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됐지. 그리고 사실 잊혀졌어. 뭐 마사지 티켓이나 아니면은 음식점 티켓 이런 거 좀 몇 개 사다가 이게 의외로 잘 안 가게 되더라고. 이게 오프라인 티켓의 가장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기를 가려면 무조건 시간을 내서 거길 가야 돼. 그런 점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리고 이후에 어느 순간 보니까 소셜 커머스 내에서 쿠팡이 매출액에서 위메프나 티몬을 훨씬 앞질러서 압도적인 1위가 되어 있더라고. 그때쯤 나도 이커머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소셜 커머스 사이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지. 근데 처음에 나는 시작한 게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사실 소셜 커머스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았어. 내가 이제 이커머스 시작했을 때 이제 소셜 커머스는 사실 티켓만 파는 건 아니었고, 핫딜이라고 해가지고 뭐 의류를 대량으로 수입해가지고 판매하시던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물건을 국내로 들어와서 대량으로 수입해가지고 딜을 걸어가지고 판매하는 구조가 되게 많았었고, 약간 한철 장사, 뭐 예를 들면은 여름에는 선풍기, 뭐 겨울에는 핫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팔릴 만한 아이템을 딜 걸어가지고 한 번에 많이 파는 구조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소셜 커머스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관심에서 사라져왔지. 그러다가 쿠팡이 소셜 커머스에서 1위를 먹고 오픈마켓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시장은 정해져 있었어. 몇 년 동안 바뀐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1위 지옥션, 2위 뭐 11번가, 3위 인터파크. 저도 옛날에는 G마켓이나 11번가 인터파크 딱 이 정도에서만 온라인 쇼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사실 스마트팜이었던 시절이었고, 스마트팜일 때는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은 셀러들이 이용하지 않았었거든. 그랬을 때 이제 쿠팡에서 오픈마켓으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가 많았지. 그냥 소셜 커머스에서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오픈마켓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아무리 소셜 커머스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G마켓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소셜커머스 자체는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구조야. 왜냐면 딜 단위로 운영이 되고 그 딜은 셀러들이 올려주는 거잖아. 딜 자체가 올라오는 것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매출이 더 이상 클 수 없는 구조여서 그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오픈마켓으로 변경이 되고 꽤 오랫동안 쿠팡은 적자 상태였었어. 계속. 그리고 쿠팡이 아직까지도 고수하는 제도긴 한데 정산이 굉장히 느리잖아. 그거는 소셜커머스의 제도였었거든. 오픈마켓도 예전에도 그렇게까지 정산이 늦지 않았어. 그런 상태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매출이 큰 셀러들은 쿠팡을 무서워서 못 들어갔었어. 내가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았는데 정산금을 2달 있다 나오는데 그 정산금이 나오기 전에 적자로 부도가 나면 어떨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작은 셀러들, 매출이 크지 않은 셀러들은 쿠팡에 좀 들어가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오히려 정말로 큰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이 물릴 거를 걱정해서 그때 셀러 하셨던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 이러다가 돈 물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으셨었거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신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쿠팡 적자 저렇게 나다가 곧 망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나도 그렇게 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그거를 쿠팡은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풀어냈어. 그게 뭐였냐면 바로 투자를 받았지. 비전펀드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를 내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금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물류에 투자했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쿠팡맨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쇼핑몰이 택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 모든 오픈마켓에서는 외부 택배를 써야 됐거든. 근데 쿠팡은 그거랑 좀 다르게 내부 택배를 써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것도 한때 꽤 법정 다툼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법정 다툼이 끝나고 나서 쿠팡맨이 이제 정착이 될 때쯤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는 뭐 사면 다 쿠팡 써요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택배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내 물건 던지고 막 물건 파손되고 그런 시선이 좀 많았다면 쿠팡맨이 배송을 한 이후부터는 제품을 놔두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신뢰감 있게 배송을 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택배 시장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것 같아. 매기 효과라고 하지. 요즘은 대부분 택배 회사에서도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거나 물건 도착했으면 도착 알림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 확실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쿠팡이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한 것도 사실이야. 이제 그 다음 나온 문제가 바로 그거였지. 쿠팡 상하차 직원들 휴식 시간 안 주고 막 이런다. 약간 지금 생각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이 새로운 업체에 도전을 받으면서 약간 언론 플레이였었던 것 같기도 해. 그런 시점을 지나서 쿠팡이 결국에는 한국의 1위 오픈마켓이 됐던 거야. 요즘에 MBTI 많이 얘기하잖아. MBTI에서 쿠팡은 T의 성격을 가진 것 같아. 사람들한테 공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너희도 그만큼 나한테 서비스를 내놔. 네 서비스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면 난 너희들하고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성과 중심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원래 쿠팡 자체가 미국 기업이잖아. 2021년에 미국에서 상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셀러들과 MD 사이에 약간 정 같은 게 있었어. 그런데 쿠팡은 사실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아. 광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봐도 이해해준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매출 잘 내게 해줄게 라고 생각을 하고, 쿠팡에서 좀 많이 하는 거 보면 돈을 쓰는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는 느낌이 좀 있지. 쿠팡맨이 좀 더 배송을 잘 해준다던가, 환불이나 교환을 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해준다던가,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시켜도 내일 물건 받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 쿠팡은 분명히 셀러 친화적인 기업은 아니고 커스터머 친화 기업으로 그 정도가 큰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오픈마켓에서 1위, 2위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었던 구도를 기존에 있었던 단순하게 뭐 딜을 해서 물건 싸게 판다 이런 형식의 마켓에서 나 좀 더 비싸도 되니까 서비스 측면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줬던 게 쿠팡이었던 것 같아. 쿠팡의 로켓 배송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 못 만들어내잖아. 물론 쿠팡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비전펀드라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 오픈마켓의 지형도가 딱 떠져 있었던 거는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가격 경쟁으로 연마켓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가격 경쟁을 하고 결국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잖아. 그 과정에서
따라서 소비자들은 별로 좋은 소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거를 진짜 혁신적으로 나는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 스마트 스토어도 그걸 어느 정도 깨고 올라오긴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라는 든든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이 있다면 쿠팡은 비바람과 소셜커머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엄청나게 많은 잡음이 일어났어. 사실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풀필먼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추세야. 미국의 아마존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징둥닷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가격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앞으로도 선호해지는 것 같아. 가격이 저렴한 걸로만 찾다 보면 항상 서비스에서 눈탱이 맞을 때가 많잖아. 1,000원, 2,000원 좀 저렴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 물건이 일주일째 안 오고 그 물건을 쓰려고 할 때 못 받는다면 1,000원, 2,000원 아낀 게 무슨 소용이겠어. 메이저 오픈마켓 MD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회사가 갑이래. 이런 거 좀 행사 걸어주세요 이러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했는데 저 업계 1위 회사들은 그런 걸 잘 못했었거든. 근데 쿠팡은 그걸 하고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쿠팡하고 CJ, 그다음에 쿠팡하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CJ에서 물건을 납품받은 대리점이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경우는 있어도 CJ 단독으로 물건을 파는 건 없고,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쿠팡에 들어가서 판매하지 않고 있지. 유통업체가 사실 원래 힘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위 기업한테는 그 정도로 힘을 못 발휘했었거든. 쿠팡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1위라는 약간의 발판을 삼아서 그렇게 모든 셀러들에게 그렇게 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오픈마켓이 된 거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오늘은 쿠팡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1위가 되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쿠팡이 선택한 전략은 구매자를 먼저 생각하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당장 싼 값에 몇 개 더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자들이 결국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얻었다면 그 마켓을 다시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최대한 돈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 서가지고 쿠팡은 그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셀러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셀러들과의 문제도 있었지. 현재도 있는 상태고, 뭐 오직하면 반 쿠팡 연대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사실 몰고 간다면 매출도 잘 나오고 흑자도 나는 상황이라면 쿠팡이 그 전략을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 나는 우리 같은 셀러들도 단순하게 다른 마켓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 이런 생각도 좋지만, 구매자가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준다면 구매자들도 다음에 한 번 더 내 몰에 더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쿠팡의 경우를 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도 난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도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쿠팡이 어떻게 우리나라 1위 이커머스 기업이 되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같은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이런 얘기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안녕.